여러분 안녕하세요. JJ 프렌즈 사진전의 기획을 맡은 경인교육대학교 윤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JJ 프렌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축제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 전북에서 열렸죠. JJ 프렌즈는 전북 잼버리 친구라는 뜻이에요. 저희들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추억하고 또 JJ 프렌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떨리는 첫 만남을 시작했어요. 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교류들을 이어나가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마침내 JJ 프렌즈가 되었어요. 인스타그램 마팔도 하고 왓츠앱 계정 공유도 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진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매핑도 하고 또 사진 속 주인공들을 찾는 그러한 소통들을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이은지입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JJ 프렌즈인데요. JJ 프렌즈에 1기부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느꼈던 뜨거운 열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정말 재밌거든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가 얼마나 재밌는지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잼버리라고 해서 스카우트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거든. 국제 행사야. 근데 그때 남았던 사진들이 많아갖고 한번 보고 내가 맨날 얘기하던 그 여름에 고생했다,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오늘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 사진을 보면은 사실 얼굴 색깔도 많이 다른 친구들도 있고 옷도 다 다르고 다들 뭔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쟤는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될 텐데 나라마다 되게 특색 있는 복장을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렇게 목에 스카프 같은 걸 메고 있는데 그걸로 자기네 나라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거든. 사진들 중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게 있으면은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는 이제 세계 잼버리라고 제일 큰 단계의 잼버리 행사였어요. 그래서 150개 넘는 나라에서 최소 10명씩은 왔고, 그리고 이제 총 참가자 수로는 이제 4만 명 넘게 왔었어. 엄청 큰 행사였지, 사실 따지고 보면.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나라의 복장으로 그 매력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야. 근데 자기네 나라 개성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온다거나 뭐 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깃발을 이렇게 두르고 온다거나 우리 뭐 올림픽 같은 거 개막식을 보면은 특색 있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권장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들 이렇게 한다. 사실 이것 자체도 되게 큰 볼거리긴 하지. 우리가 다 같이 공항에 가서 마중을 못 가서 그렇지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지. 뭐 이렇게 깃발을 두르고 왔네, 이 친구는. 포르투갈 깃발인 것 같은데. 사실 나는 행사에 갔다 왔으니까 딱 보면 쟤네가 어느 나라 애들인지 보이긴 해.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외국인이 단체로 왔나? 이렇게 느끼기가 쉽잖아. 여기는 브라질 친구들, 뒤에 저 모자 쓰고 있는 친구들은 필리핀. 나는 베트남 모자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 친구들이더라고. 베트남만 저런 모자를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나도 요번에 알았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지. 저렇게 삼각형 모자를 쓴다는 게 베트남만 쓸 거라는 것도 되게 고정관념인 거지. 이런 문화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방금 내가 고정관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걸 깰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지. 왜냐면은 말로 들어서 아 그렇지 않구나 느끼는 거랑 직접 보고서 쟤네도 저런 걸 하네를 느끼는 건 아예 다른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벨리즈란 나라 들어봤니?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중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되게 많아. 150개국이 오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나라들도 있지.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볼 일 없는 나라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행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행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이 사진은 거의 뭐 올림픽 개막식 같이 해놨잖아. 사실 여기는 다 모여 있는 거긴 하지만 나라마다 이렇게 대표단이 다 입장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긴 하는데 사실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어. 원래 이 스카우팅의 공식 언어가 영어랑 프랑스어여가지고 이게 행사를 할 때 이게 입장을 하면은 개최국 언어로 한번 써주고 영어, 프랑스어 한 번 써주고. 여기서는 왜 배지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스카우팅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야영을 갈 때 되게 많은 물건을 챙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존 물품이 대부분이긴 해.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잼버리라는 규모의 행사에서는 그 나라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챙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나름 뭐 문화지, 우리만의 문화인데 각 나라 대표단 혹은 자기가 참가했던 스카우트 행사의 패치들을 막 모으거든. 근데 그거를 교환을 하는 거야. 원칙은 내가 한 개를 내주면 내가 한 개를 받게 돼 있어. 1대1 교환이 원칙이고 또 되게 구체적인 룰까지 가게 되면은 뭐 어른 지도자랑 학생이랑 교환을 못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어른이 애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이렇게 좀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될 수 있어서 학생과 학생이 거래하는 거 오케이. 어른과 어른도 거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어른과 학생이 거래를 하려면 학생의 보호자가 동석을 해야 돼. 그런 구체적인 룰도 있어. 그래서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스카우트만의 고유한 문화고 사실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카우트는 패치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거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당면 과제야. 행사에 가게 되면. 나도 많이 준비해 가고 다 많이 갖고 오니까 둘러보다가 좀 멋있어 보이는 패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물물 교환식으로. 돈 주고 사는 것도 금지야. 반드시 물물 교환식으로만 진행하는 우리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지. 되게 세밀한 규칙이 엄청 많네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규칙도 많아졌겠지. 그러면 이게 엄청 의미 있는 잼버리에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행사 끝나고 나면 남는 건 뭐 사진은 있겠지만 개인 차원에서 남는 거는 패치나 이따가 보게 될 한권 같은 기념품들이 남거든. 실제로 이제 교환을 할 때는 자기네 나라 대표단 패치랑 다른 나라 대표단 패치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이거는 다른 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건가요? 원래 잼버리에 가게 되면 그 잼버리가 열리는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정규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캠프라고 하는 영지라고 하는데 그 캠프사이트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영내 활동이라고 하고 그 캠프사이트를 벗어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영외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영외 활동의 일환인 거지. 그러니까 요번 행사는 전라북도 군산, 정확히는 부안에서 열렸지만은 전라북도라는 이런 인근 지역의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해 있고 사실 한국 관광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이 대부분일 거니까 이렇게 그 외의 지역의 문화를 체험을 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간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지. 참가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더 경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와서는 체험하기 힘들지 아무래도 저런 거는. 아예 한복까지 다 갖춰 입었네.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문화권,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 아닌 친구들은 한복이라는 걸 아예 처음 봤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저 친구는 참 졸고 있네 뒤에서. 사찰이나 뭐 관광지, 유적지를 방문해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지역의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것도 아마 비슷한 곳에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입고 왔던 옷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지 않아? 야영의 시작을 한다, 개영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사 때는 스카우트 제복을 입거나 자기네 나라 제복을 입거나 아까 뭐 입국할 때 봤던 것처럼 통일된 의상을 입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결정한 거야, 나라마다. 근데 이렇게 활동, 영내 혹은 영외 활동, 그걸 통합해서 과정 활동이라고 하는데 활동할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입되 공통점이 있어.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돼. 반드시 한 권을 차야 돼.
그런 의미도 되게 좋고 아까 다른 데에서 입은 옷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이 사진만 봐도 엄청 다양한 국적이 섞여 있어. 당장 이것만 봐도 못해도 한 5, 6개 국가 친구들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고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 사실 우리나라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갖기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국제 교류하는 친구들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걸 많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혹시 그런 거를 알고 계신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약간 두려움을 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을 버리라고 해서 막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두려움이란 게. 근데 작은 것부터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막 잘해야지, 처음부터 베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가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사실 어려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은 영어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은데 나도 그랬고 근데 그것만 딱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가서 막 뭐 나는 누구고 뭐 나는 뭐에 관심이 있고 뭐 멘트를 만들어서 외워서 말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스몰톡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외국인 친구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 이거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어 활동을 봐왔지만 나도 그랬고 사실 어디 가서 뭐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애들이 대부분은 그냥 참가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어디에 간다는 큰 관심이 없거든.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전라북도라는 지역에서 영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갔던 곳이 어디에 있는 곳이고 그 동네는 원래 뭐가 유명한 곳이고 약간 이렇게 몇 가지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단계를 추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냥 한국에 갔다 왔다가 아니라 한국에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갔다 왔다는 것까지 좀 기억하기 좋지 않을까. 다음에 한국에 온다면은 그 동네를 한 번 더 가볼 수도.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다들 그냥 재밌게 놀아. 그러니까 사실 뭐 행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에서는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에 온도차가 조금 있는 행사였다. 실제로 나는 안에 있을 때는 되게 다들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그냥 어디서 캠핑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즐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이라는 공간인데 여기도 영어 활동의 일환이야. 그래서 사실 한복 착용이 의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입어보고 싶은 사람만 입어보는 건데 사실 입어볼래 하면 다들 줄 서거든. 왜냐면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흔치 않은 기회라서. 그래서 다들 한복을 입고 이건 기념사진을 약간 컨셉샷으로 남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진이 기억이 오래 남거든. 이 사진은 그럼 이 프렌드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렇게 영외 활동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캠프사이트 안에만 있으면 야영장 안에만 있으면 스카우트 하는 친구들은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외부인이 야영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렇게 영어 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로 영어 활동을 나간 친구들이 그 전주에서 그 영어 활동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난 사진인데 다들 표정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환영하지? 약간 이런 표정들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환대를 받아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한테도 되게 뜻깊은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네. 그럼 바로바로 인스타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네요. 그럼 바로바로 교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뭔가 더 간편한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나라 친구들이 모이는데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SNS가 많이 발달이 되기도 했고 이제는 그냥 간편하게 인스타 마팔하면 편하게 친구가 될 수 있지.
인스타그램 안 쓰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도 왓츠앱은 쓰거든.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카톡 말고 왓츠앱을 한번 써야지 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그 친구들이랑 집중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 내가 갔던 나라의 현지 친구들을 만났었다 라는 추억 정도는 남는 거지. 사실 그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거든. 여기는 세범이 인형을 들고 계시네. 이렇게 탁 낚아채서 가져가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채질하고 있잖아. 날씨가 정말 덥긴 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날씨가 안 더웠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고 정말 덥긴 했어. 근데 덥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스카우트 정신은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날도 덥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칠 텐데 왜 자꾸 돌아다니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스카우트를 해보면 약간 설명은 잘 못해도 그냥 그렇게 하게 돼. 거기서 남는 게 많아. 기억에 더 오래 남거든. 진짜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 보호를 하는 건가요? 스카우트 활동 중에 세계 자연환경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의 행동으로 개선을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움직임을 일으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정규 과정 활동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나라마다 이렇게 스카우팅을 하다 보면 대원이 진급을 한 단계가 있거든. 근데 진급 과정 중에 반드시 이런 자연환경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스카우팅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연환경 이슈에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를 해내면서 평소에 관심 없던 것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전통 뭐 하는 거예요? 공식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대랑 조명만 깔아주면 다 이렇게 돼. 모든 공간이. 사실 다들 이렇게 흥이 넘치는 친구들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노래 틀어주고 조명만 좀 어둡게 해주면은 다들 이렇게 즐겁게 즐기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또 친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느 나라 친구들이에요? 국기를 보니까 세이셸 친구들인 것 같은데, 지도를 보면 주변에 뭐 케냐라거나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나라들에. 근데 세이셸이라는 나라는 사실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인지도가 아직은 좀 낮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나라 친구들인 거지. 그리고 이런 나라 친구들을 한번 사귀게 되면은 내가 언제 또 그 나라에 여행 가게 될지 모르잖아.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 점에서 국제 교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친구는 태극기를 뒤집어 썼네. 영국 친구인가 보다. 어느 나라 친구들일까? 국기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거죠. 찍어봐. 이 나라 국기를 보고 찍어봐.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은 에콰도르 친구들인데, 사실 에콰도르 나중에 뭐 지리 수업을 들으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나라긴 하지만, 역시 한국에 관광으로 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관광객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역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친구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야. 사실 스카우팅을 할 때 왜 이걸 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르지. 뭐 정말 야영하는 게 좋다, 뭐 집 밖에 다른 환경에 가는 게 좋다, 자연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제 교류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느 나라에나 이런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말씀하세요. 승기야, 그래서 한번 돌아보니까 어때? 저는 원래 관심도 잘 없었고 아는 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사진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카우트를 아는 사람들은 꽤 되거든, 우리나라 안에도. 근데 이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내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 뭘 얻게 되는지는 대부분 몰라. 왜냐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근데 이렇게 사진 전시회 같은 거를 한번 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스카우팅을 하면은 저런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구나, 뭐 저런 행사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쯤 느껴볼 수 있었다면 나는 충분히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스카우팅에 관심이 생긴다면 한번 좀 같이 활동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가봅시다. 다른 사진이랑 다르게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북유럽이랑 아프리카 세이셸이랑 화면에 같이 나와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희 아들을 데리고 창의 올림피아드를 간 적이 있는데 주최국 미국 위주의 나라였던 반면에 잼버리는 100여 개국, 110여 개국 나라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교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잠깐 와 있어도 이렇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지리학 공부하고 있어서 되게 지도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사진도 보고 지도도 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수건 같은 거 엄청 많은데 혹시 이게 뭘까요? 여기 보이는 이 수건처럼 생긴 이 물건은 저희가 한건이라고 부르는 물건인데요. 사실 스카우트 활동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전에서 보셨겠지만은 모든 대원들, 지도자들,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한 건 하나 이상을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한 건의 용도는 이렇게 뭐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거나 뭔가 이렇게 대회의 상징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실용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삐거나 다쳤을 때 삼각건처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을 고정한다거나 뭐 다리를 고정한다거나 심지어는 이걸로 들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2개와 한 건이 있으면 사람을 들고 나를 수 있는 들것에 만드는 교육도 받는데, 요거는 이제 각종 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매듭을 설명하고 있는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방법을 다 외우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까먹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얼추 끼워 맞추다 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각각의 고리는 사용 용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헬리콥터에서 구조 밧줄을 내려주면 내가 어떻게 묶어서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배우는데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될 때 이런 한 건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고 이제 끈을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시 약간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가장 아끼는 거 사실 대부분은 이제 요번 행사에 가서 제가 바꿔오거나 얻어온 것들이고, 전 요걸 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범스카우트라고 해서 이제 대원으로서 이제 진급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범스카우트는 그 인증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영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인명구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응급처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매듭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2,000명 정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라서 더 효과가 좀 더 이렇게 희소성이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으셨는데 혹시 어떻게 모으셨는지 따로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교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시간대만 바꿀 수 있어라는 건 아닌데 좀 오피셜하게 이때는 정말 교환을 위해 모여보세요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번 그렇지는 않고 뭐 하루 날을 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깔아놓은 판에서 교환하기보다는 이제 길 가다가 약간 좀 탐나 보이는 한 권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하면서 막 설명해 준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기회 자체 하나하나가 영어 실력도 늘고 친구도 하나 만들고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사진 에콰도르였잖아요. 이런 가면 같은 거 쓴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잘 펼쳐보면 국기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그것만 봐서 이게 노란색인가 싶겠지만은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원래 요거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두른다면은 이쪽에 둘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두르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끝에도 묶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묶으면 풀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조임으로 딱 여기를 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에콰도르 국기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뒤에도 보면 원래 이 로고가 좀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말게 돼 있는데 에콰도르 거는 조금 위에다 로고를 박아놨어요. 사실 이건 다 각 나라마다 디자인을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한국 대표단도 조금 통일된 디자인을 오래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너무 다채로운 디자인이 나와서 모으는 맛은 있지만 약간 좀 오래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모으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랑 바꿨었지? 그때 뭐 했었지라는 생각이 나니까, 물론 사진도 좋지만 매 순간 사진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추억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 지도자 중에 이거 파라과이거든요. 파라과이 성인 지도자가 딱 2명 왔어요. 그 중에 1명이랑 바꿨어요. 그래서 희소성은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파라과이 국기랑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거 저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재도 딴 거랑 다 다르거든요. 잘 보면 약간 여름옷 메쉬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바꿀 때마다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냥 가가지고 바디랭귀지로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 친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도 약간 물건을 매개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대화거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스몰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거 혹시 저희 다 주시는 건가요? 달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개씩 있으면 하나씩은 다 드릴 텐데 보시다시피 한 나라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행사 한정판이라서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는 요건 좀 어렵습니다. 엄청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가고 싶은 나라랑 그 이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계속 공부를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자주 가보지 못하는 나라들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나라들이나 또 남아메리카 직항편이 없어서 가기 힘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관광해보고 싶은, 또 그 나라 친구들 새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교환한 친구들은 또 기억에도 많이 남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이 한 권을 교환했던 친구랑은 계속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사실 관광객이 가면은 혼자 돌아보기 어려운 그런 숨겨진 명소들이라거나 약간 로컬 분위기가 나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친구랑 같이 가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실 이렇게 국제교류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냥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랑 이제 가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건도 교환하고 며칠 동안 같이 야영도 하고 하면서 깊이 있는 관계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스카우트 활동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아직 못 가봤는데 지도도 보고 지도자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JJ 프렌즈는 조이풀 잼버리로 전북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JJ 프렌즈 사진전은 온라인 전시로 지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